오늘 낭독해드릴 글은 도시수달 달순의 아파트예요. 도시에 수달이 산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수달이 어떻게 도시까지 오게 됐을까? 이걸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동물이 나오는 동화가 아니라 환경오염과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공존이라는 꽤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수달을 비롯한 동물들의 생태계에 우리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수달은 사양노루가 풍기는 냄새 같은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런데 사양노루를 잘 몰라서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수달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인간처럼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고 또 살기 좋은 곳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귀엽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동물들의 생존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고 작은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도시에 사는 수달 이야기 낭독해 보겠습니다. 책을 다 낭독하진 않았고요. 이야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발췌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던 산이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지고 보름달이 하늘 꼭대기를 향해 천천히 떠올랐다. 달이 두 개네. 뭐? 어디? 달수의 말에 강다리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저기 있잖아, 저기. 달수가 깔깔 웃으며 물 위에 뜬 달을 가리켰다. 강다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내리칠 기세로 손을 들어 올렸다. 달수는 예상한 듯 몸을 슬쩍 비틀었다. 강다리 손바닥이 휙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다. 달수가 희죽희죽 웃으며 숲으로 도망쳤다. 같이 가! 달수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강다리가 나타나면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활짝 핀 벚꽃이 예쁜 길을 만들었다. 봄바람이 지나며 나뭇가지를 툭 건드리자 눈발 날리듯 벚꽃잎이 사방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눈이다! 눈이다! 이번에도 또 속을 줄 알고?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난치며 뛰어갔다. 둥근 달이 점점 밝아지며 꼭대기까지 솟아올랐다. 밝은 달이 숲 곳곳에 어릉어릉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둘은 숲길을 따라 오르막을 올라갔다. 시냇물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이번에는 강다리가 앞으로 뛰어갔다. 나 잡아봐라. 달수가 뒤를 쫓았지만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은행나무를 돌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강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달수는 주춤하며 주변을 살폈다. 강다리 녀석 어디로 갔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원한 바람에 상쾌한 공기가 실려 코 속으로 훅 밀려들었다. 달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왼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쪽인가? 달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왼쪽으로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길 끝자락에 아랫마을이 있었다.
달수는 이쪽 저쪽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빈 오두막 하나가 보였다. 지난번에 강다리와 숨바꼭질을 하며 놀던 곳이었다. 저기 숨었구나. 달수는 오두막까지 빠르게 달려갔다. 강달아! 강달아! 몇 번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달수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살펴보고 밖으로 나왔다. 어디로 갔지? 왔던 길로 방향을 돌렸다. 갈림길에서 놓친 게 틀림없었다. 무슨 냄새지? 달수는 코를 실룩거렸다. 바람을 타고 익숙한 냄새가 났다. 수달은 사양노루가 풍기는 냄새와 비슷한 특유의 향을 가졌다. 저쪽에 숨었구나. 달수는 냄새를 따라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아닌가? 풀쩍 몸을 날려 키만큼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사방으로 조금씩 몸을 돌려가며 주변을 살폈다. 수달과 낯선 동물이 내는 소리였다. 치사하게 혼자 사냥을 해. 달수는 바위에서 내려와 번개만큼 빠른 속도로 뛰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수달과 뱀이 있었다. 눈에 힘을 주고 다시 보았지만 강다리는 아니었다. 둘은 싸우려는 듯 서로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쟨 누구지? 예쁘게 생긴 어린 수달 슬비였다. 달수는 큰 나무 뒤로 몸을 슬쩍 숨겼다. 뭐지? 사냥하는 거야? 눈싸움하는 거야? 뱀은 새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슬비를 노려보았다. 슬비도 지지 않을 기세였다. 슬비는 어깨를 한껏 힘주어 내리고 입을 벌린 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너랑 힘쓰며 싸울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어린 수달이라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 물리면 바로 죽어. 뱀은 날카로운 이빨을 번쩍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뱉었다. 뭐라고? 슬비도 지지 않겠다는 듯 목청을 높이며 물러나지 않았다. 뒤에서 지켜보던 달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다시 봐도 누룩뱀이었다. 누룩뱀은 독은커녕 고작 개구리나 들쥐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 그런 누룩뱀이 수달에게 큰 소리치는 게 너무 우스웠다. 그것도 모르고 슬비는 악을 쓰며 호랑이 사냥을 하듯 목에 핏대를 세웠다. 슬비가 누룩뱀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귀여웠다. 내가 나서야겠네. 달수는 힘차게 앞으로 달려갔다. 누룩뱀이 달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쳤다. 그러고는 풀숲으로 몸을 던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에이, 뭐야. 독사가 아니잖아. 달수는 너스레를 떨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독사인 줄 알고 겁먹었는데. 달려와줘서 고마워. 슬비는 다소곳이 얘기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뭘? 당연한 거지. 달수는 늠름한 표정으로 씩씩하게 얘기했다. 그러고는 슬비를 보면서 물었다. 너 처음 보는데 저쪽에 사니? 달수가 아랫마을을 가리켰다. 응. 슬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많이 놀랐구나. 나는 윗마을에 살아. 달수는 슬비를 보며 활짝 웃었다. 이제 괜찮아.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만. 그래? 나도 사냥 나왔는데 호수에 같이 갈래?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깊은 물은 아직 무서운데? 달수는 활짝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괜찮아. 나만 믿으라고. 둘은 곧장 호수로 달려갔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면서 새벽까지 놀았다. 둘은 저녁 때 호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달수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깜짝 놀라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요리조리 살폈다. 아무것도 없잖아. 달수는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굴 밖으로 나왔다. 주변이 꽤 어두웠다. 늦잠을 자버렸네. 슬비가 기다리겠는걸. 호수로 가기 전에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네. 달수는 호수로 가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호수에 먼저 온 슬비가 호숫가를 서성이며 달수를 기다렸다. 그러다 달수가 눈에 띄자 큰 소리로 불렀다. 달수야! 달수도 반가운 얼굴로 달려갔다. 슬비는 달수를 보자마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파. 알았어. 여기 있어봐. 물속에 들어가 큰 놈으로 몇 마리 잡아올게. 강다리는 여태 안 온 거야? 나도 못 봤어.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혹시 먼저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닐까? 슬비는 이리저리 호수 물결을 살폈다. 예상대로 강다리는 벌써 도착해 있었다. 달수와 슬비를 기다리다가 줄인 배를 채울 생각으로 물속에 먼저 들어갔다. 처음에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만 잡고 금방 나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자 강다리보다 더 큰 잉어 한 마리가 쓱 지나갔다. 와, 저 녀석 한 마리면 셋이 먹고도 남겠는걸? 강다리는 잉어를 쫓아갔다. 잉어는 잡힐 듯 말 듯 깊은 물속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간 건 처음이었다. 강다리는 겁이 났지만 큰 잉어를 잡겠다는 욕심에 더 깊은 곳까지 따라갔다. 몸이 물 아래로 점점 가라앉았다. 털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강다리는 잉어를 포기하고 잽싸게 몸을 돌렸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열심히 발을 움직였다. 온 힘을 다해 호숫가로 헤엄쳤지만 몸에 힘이 빠지면서 물 위에 떠있기조차 힘들었다. 깊은 물에 너무 오래 있었어. 어떡하지? 아무리 꼬리를 움직여도 몸이 자꾸 아래로 내려갔다. 살려줘. 살려. 악을 쓰며 몸부림쳤다. 까마귀 한 쌍이 소리를 듣고 쫓아왔다. 저기 쟤는 수달 아니야? 수달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살려달라는데 우리가 수달을 무슨 수로 돕겠어요? 혹시 주변에 다른 수달이 있나 살펴보세요. 까마귀 부부는 호수 주변을 찬찬히 살폈다. 달수와 슬비가 호숫가에서 서성였다. 저쪽에 수달이 있네. 내가 빨리 다녀오리다. 당신은 여기서 물에 빠진 수달을 잘 지켜요. 남편 까마귀가 서둘러 날갯짓했다. 이봐, 저기 수달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얼른 가서 도와줘야겠어. 네? 수달이 물에 빠졌다고요?
달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놀란 건 슬비도 마찬가지였다. 빨리 따라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 까마귀가 호수 중간으로 날아갔다. 달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슬비도 곧장 뒤를 따랐다. 저기다! 달수가 강다리를 발견하고 빠르게 헤엄쳤다. 강다리는 허우적거리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두 손이 물 위로 올라오더니 물속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아래로 쑥 들어갔다. 살려줘. 달수는 강다리를 보며 물 아래로 들어갔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강다리가 사라진 곳을 살폈다. 강다리는 손발을 제멋대로 흔들며 뭐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달수는 강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강다리의 엄청난 힘에 달수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뒤따라온 슬비가 강다리 몸을 잡아 위로 당겼다. 달수는 물갈퀴를 활짝 펴고 굵은 꼬리와 발로 물살을 힘차게 밀어냈다. 강다리 몸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 둘은 강다리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왔다. 강다리는 자갈밭에 쓰러지며 몸을 또르르 말았다. 너무... 강다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라도 좀 먹여야겠어. 너는 강다리를 좀 보살펴줘. 달수는 강다리를 슬비에게 맡기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슬비는 마를풀을 뜯어와 강다리를 편하게 눕혔다. 그러고는 따뜻한 기운이 퍼질 때까지 온 몸을 주물렀다. 수달체면이 말이 아니야. 강다리는 정신이 들자 후회가 밀려왔다. 하필이면 슬비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는 게 창피했다. 일어나려고 몇 번을 애써봤지만 무거운 돌에 깔린 듯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강다리는 모른 척하며 눈을 꼭 감았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달수가 장어를 잡아왔다. 좀 일어나봐. 먹어야 기운이 나지. 강다리는 달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달수가 강다리 몸을 잡아주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호수에 빠진 걸 까마귀가 알려줬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달수는 나직한 목소리로 강다리를 위로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다리가 달수와 슬비 손을 꼭 잡았다. 뭘,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강다리는 슬비에게 친구라는 말을 듣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다.